종목에 대한 전략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 두 가지 앞서서도 보셨을 텐데요. 조기준 매니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역시 답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제기가 됩니다. 이게 많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시사를 하자 이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매니저님 의견은 어떠세요? 가능성 어느 정도 더 열렸습니까? 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네. 가능성. 어차피 이제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고 하반기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인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우리 시장의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그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올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또 코인으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자금은 넘쳐납니다. 더 솔직히 유동성을 축소해도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코인으로 가더라도 코인 한 종목의 시총이 삼성전자 시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자금이 가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금이 지금 현재 갈 데가 없고 채권으로 가고 현재 현금으로 들고 있는 자금도 많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쏠림 현상이 너무 큰 문제다. 아침에 뭐 개별 종목들 반도체 올라가다가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전부 다 팔아서 또 2차 전지로 올라가고 또 2차 전지가 부안 내동하는 매매가 문제고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어떤 정착을 못하고 이 종목 샀다 저 종목 샀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동성은 너무 풍부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홀딩하는 전략이 아니고 그냥 단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응. 이쪽이 뜨면 우르르 갔다가 또 저쪽이 뜨면 다 팔고 또 우르르 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주셨는데 2차 전지 이야기를 그중에 하나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2차 전지가 올해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거든요. 매니저님 의견은요? 2차 전지가 뭐 살아나나 죽지 않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네. 작년 같은 초하락을 기대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작년처럼 그런 초하락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데 오늘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지금 이제 코엑스에서 인터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박람회를 하고 있고 저도 내일 정도에 가볼 생각인데 내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SDI에서 46파이 관련해서 이제 양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금양에서 뭐 4695 뭐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제품을 생산하면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낙폭 과대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10% 나오면서 그 외에 여타 종목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또 전고체 종목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에 약간 쏠림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4680으로 하면은 4680 회사마다 다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46파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밀도가 5배 되고 출력이 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행거리도 한 15% 정도 늘어나니까 500km 하면은 한 550km에서 뭐 한 7, 80km, 600km 좀 육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0km가 600km 된다면 LF보다 NCM 이제 주행거리가 100km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양산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생산했을 때 수율의 문제거든요. 불량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로 흑자는 안 나오더라도 일단 양산을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468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고체로 가야 되는데 전고체는 지금 현재 생산을 하더라도 2027년, 뭐 6년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다가 어느 정도 또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2차 전지에 죽지 않는다. 다만 작년 같은 이 초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별 대응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조기준 매니저 포트 안에는요. 이 단기간 안에 급등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리뷰 도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함께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리뷰 종목 에이직랜드부터 보겠습니다. 2월 5일에 매수하고 나서요. 96%, 100% 가까운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을 냈는데요. ARM이 또 파트너사로 콕 집었잖아요. 오늘 주가 좋던데요. 네, ARM이 이제 뭐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이제 공식 선정이 됐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TSMC랑 ARM 파트너였고 다시 이제 어떤 이제 네오버스 CCS 설계 자산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ARM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글로벌하게 기술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IR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턴키, 웨이퍼, 오사트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양산까지 턴키가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제가 8만 원까지 됐는데 이제 오늘까지 리뷰를 하고 이제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리뷰 종목에서 제외를 하지만 네. 좀 아쉽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넘어서 이제 10만 이제 3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 드릴 텐데 10만 원 가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리뷰는 제외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 10만 원까지 노려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TSMC라든가 국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뉴로모픽 관련해서 신규 종목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했다 이야기하는데 벌써 에이징랜드는 그 3년 전에 벌써 개발했던 네. 제품이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10만 원 1조를 넘어서 더 갈 수 있는 가온 칩스가 지금 현재 뭐 1조 2천억인데 충분히 1조 넘어서 1조 2천억, 1조 5천억까지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리뷰에서 제외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를 10만 원 이상 한번 노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3인 3색 작전 타임에서 뭐 규칙처럼 한 게 이제 한 달 이내의 종목들만 리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앞전에 편입한 종목들도 너무 잘 가고 있는 게 많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리뷰는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될 텐데 10만 원 이상까지 간다면 저희가 뭐 멘트로라도 한번 좀 언급을 해서 살짝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GI 이노베이션 2월 26일에 매수하고 최고가 기준 21%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략 들어볼게요. 지아이노베이션은 좀 더 중요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얘기 안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은 이제 15,000원 근처 왔는데 요 근처에서 현금화를 일단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이제 항암 아마케 관련해서 미국 아마케에서 아마 있기도 하고 그런 재료가 있을 텐데 지아이 301, 지아이 101 너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월 31일 날 800만 주, 850만 주 정도 해소되는데 대주주들 뭐 우리 사주들 1년짜리 물량이니까 그게 해소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이제 400만 주입니다. 400만 주 중에 또 유한양행이나 제넥신 뭐 이렇게 네. 협력업사들 100만 주를 빼더라도 300만 주 벤처 캐피탈이 들고 있는 게 3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6,500원 정도에 이제 공모받고 그 이하로 받은 거가 있기 때문에 월말에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금화했다가 4월 달에 한 번 더 재매수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25% 수익 뭐 넘게 났고 네. 그래서 수익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4월 달 재매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기를 다시 한번 봐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저희는 일부 좀 물량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그린 리소스예요. 29일 정말 얼마 전에 매수한 건데 25%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볼게요. 그린 리소스는 지금 현재 여기서 75만 주 2월 26일 날 해소됐는데 50만 주 정도 팔았고 그날부터 벌써 기관들은 20만 주를 샀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외국인들은 샀다가 팔았는데 현재 잔고가 5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밀리는데 5만 주 정도는 뭐 없고 물론 이제 이게 0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시장 공급자들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스마트 시스템, 네. 레이더 시스템은 뭐 100만 주 이상 공매도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5만 주밖에 없는 외국인 물량 기관들은 20만 주 사고 있고 제가 보기엔 3만 5천 원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산 볼까요? 저희가 2월 19일에 매수하고 나서 14%라는 또 역시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두산은 솔직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사야 된다면 제가 얘기했던 두산과 뭐 CJ라든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본 15만 원까지 잡아드리고 건 이유는 오늘 이제 혼자서 급등했거든요. 네. 저 거래소 시장이 좀 마이너스 났다가 뭐 플러스 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 회사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5천억밖에 15만 원인데 뭐 1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11조인데 오늘 이제 수소 드론과 더불어 이제 뭐 그런 재료가 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 68%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30%,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할 두산 에너빌리티, 모빌리티 네. 86%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도 앞으로 흑자 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현재 PBR 관련해서 앞으로 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15만 원 이상, 뭐 2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두산 저희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포트에 담긴 종목에 대한 후속 전략을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편입할 종목을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줄 첫 번째 기준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오늘 조기준 매니저의 선택은 유통주 가운데서도 롯데쇼핑을 선택을 합니다. 저 PBR 관련해서 유통주가 반짝 또 오르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롯데쇼핑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극저 PBR입니다. 0.2라는 거는 0.2 이하 종목이 거의 네.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찾아보도 그러니까 롯데쇼핑의 0.2의 PBR 관련주이고 우리나라 시장 말고 미국 시장을 보면 월마트, 코스트코 홀딩스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소매 판매 관련해서 그렇게 월마트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홀딩스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면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이 소매 판매 쇼핑 관련해서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PBR도 엄청나게 낮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흑자, 그러니까 중국 투자 관련해서 해년마다 적자를 해소했고 올해 작년부터는 이제 영업이 4,700억 나오면서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뭐 정부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자 김포공항에서 면세점 관련해서 이제 8년 만에 호텔신라를 제치고 다시 이제 입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담배, 술 뭐 이런 걸로 해서 입점을 했고 8년 만에 해서 지금 다시 면세점 관련해서 돌아오고 있고 여기에는 그런 자산뿐만 아니라 백화점, 할인,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롯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지금 현재 350개 지점 마트에서 이제 충전소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할인점 그다음에 베트남 또 사업도 베트남에서도 또 이제 백화점 할인점 엄청나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홈쇼핑도 꾸준하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2라는 매력을 가진 저평가 기업 롯데쇼핑이었는데요. 목표가는요?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V자로 반등했습니다. 네. 이제 바로 반등하려면 어떤 재료가 있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없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사셔서 전고점 돌파해서 10만 원까지 가셔도 지금 현재 1조 7천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2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조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금이 11조이기 때문에 기본 10만 원이 아니고 과거에 50만 원일 때도 있다는 네. 거 한번 기회하시면서 1차 목표가 10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종목 롯데쇼핑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모멘텀 많고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이 되었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이었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는 두 번째 기준 종목을 볼 텐데 2차 전지 안에서 한 종목을 꼽아주셨어요. 과연 조기준 매니저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KNS 이 종목 상장을 지난해 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어제 이제 3개월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 3개월 물량이 14만 주 정도 나왔는데 어제 한 4만 주 정도 소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규 관련 이제 종목인데 2차 전지 중에 숨은 진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CID라는 게 이제 전류 과부하 걸릴 때 원통형에서도 그 위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CID를 만들고 있고 각형의 BMA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3개월 물량이 어제 소화했고 오늘부터 이제 급하게 팔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차트 보신다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점을 찍지 않았나. 중요한 거는 배터리 3사에다가 원통형을 만들거나 각형을 만드는데 대부분 다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금 확보해서 원통형 4680 파이 관련해서 부품 자동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하겠죠. 이제 아직 삼성도 그렇고 양산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산을 하면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주식도 같이 빠졌고 또 하나는 보유수 물량을 해소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후에 갑자기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현재 많이 장중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CID 4680 지연과 더불어 14만 주 물량에서 오늘 어제 오늘 합치면 충분히 소화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만 원 초반에 사셔서 5만 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만 원. 12월 초에 상장한 2차 전지 관련주고요. 4680 밸류체인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까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장중에 두 종목을 만나봤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하십니까? 오늘 8시에 이제 상한가 저녁 MBN 골드 네. 방송을 하고요. 9시 40분에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에이징랜드가 거의 100%를 도달했습니다. 들고 있는 분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고 에이징랜드처럼 100% 찍을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9시 4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저녁입니다만 하루 마무리하고 또 볼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9시 40분 무료 방송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세 번째 작전 타임 만나봐야겠죠. 최현덕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